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병원 앞에 버려졌고요. 그런데 한 명은 바로 가족이 생겼고, 한 명은 선택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으로 키워졌고, 누군가는 기록으로만 남았죠. 그 차이가 제 인생을 갈라놨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누군가 제 코트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고개를 숙이자 5살쯤 된 아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왜 이제 와? 그때 아이의 진짜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한 번, 자라면서 한 번 버려졌고, 30살에 제 인생을 대신 살아온 쌍둥이를 만났다는 걸, 이건 가족 없이 30년을 산 여자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다시 가족을 갖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양 동의서야. 아버지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아. 저는 10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였다는 걸. 넌 우리가 선택한 아이야. 그때는 사랑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성적이 떨어지자 달라졌습니다. 입양한 게 실수였나? 어머니의 한숨을 문틈으로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말을 줄였고, 웃음도 줄였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님은 저를 더 멀리했어요. 파양. 서류 한 장으로 가족이 끝났습니다. 저는 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2번 버려진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보호시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 사무직. 가족은?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명절엔 편의점 도시락. 아플 땐 혼자 병원.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 없는 삶.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날 그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짓말. 엄마 맞잖아. 그때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지우야. 여성은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 똑같았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봐, 똑같잖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입양되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입양아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저는 민지예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저도 입양됐어요. 좋은 분들이셨고 결혼도 했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입양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부럽네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답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우리 너무 닮지 않았나요? 서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입양될 때 기관에서 쌍둥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된 곳은 서울중앙병원이래요. 1993년 12월 중순. 저도 그 병원 앞에서 발견됐대요. 혹시 쌍둥이일까요? 서연 씨의 질문. 우리 같이 알아봐요. 진실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시설. 30년 전 제가 처음 보호된 그곳.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민지. 1993년 12월 15일 새벽 발견. 서울중앙병원 앞. 여성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여기 신생아 2명 동시 발견. 쌍둥이로 추정. 같은 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2명의 신생아가 담요에 각각 쌓여 발견됐어요. 우리는 정말 쌍둥이였습니다. 한 아기는 발견 당일 바로 입양 대기 가정과 연결됐고 한 아기는 시설로 왔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당시 입양 대기 가정이 딱 한 곳 있었거든요.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담요에 쌓여, 같은 병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바로 안아 올려졌고 한 명은 끝내 남았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이 저를 먼저 안았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단 하나의 선택지. 그게 30년을 갈라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력할 기회조차 없는 인생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모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10대 미혼모로 추정. 극빈 상태. 시설을 나왔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어요. 민지 씨, 저 운이 좋았던 거네요. 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같은 날, 같은 곳에 버려진 쌍둥이. 한 명은 바로 따뜻한 가정으로, 한 명은 보호시설, 그리고 파양까지.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을 보면 제 불행한 인생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왜 나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같은 날 버려진 쌍둥이. 하지만 한 명은 사랑받으며 자랐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는 파양당하고, 혼자 살고, 명절마다 편의점 도시락, 단지 운의 차이로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민지 씨, 미안해요. 민지 씨, 한 번만 더 만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근길, 서연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민지 씨. 서연 씨가 달려왔어요. 지우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 지우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모는 왜 혼자 살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서연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민지 씨한테는 상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 씨, 30년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 씨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민지 씨가 필요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요. 아니에요, 민지 씨. 우리는 회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이제 안 싸워? 서연 씨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이제 안 싸워.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요, 민지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어요. 서연 씨네 집. 어서 와요. 서연이 자매분이시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 씨,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민지 씨는 제 가족이에요. 사실은요. 서연 씨가 말을 꺼냈어요. 저도 평생 외로웠어요. 어딘가에 제 진짜 가족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나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우가 우리 사이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응, 이제 이모가 우리 가족이야. 와, 이모 생겼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서연 씨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부터 사진 찍어요. 우리 같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지 씨, 명절에 우리 집에서 보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괜찮아? 당연하죠. 명절 아침. 작년 명절엔 편의점에서 혼자 떡국을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식은 국물을 떠먹으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제 그릇에 누군가 떡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네 집 문을 열자 시부모님과 제부의 형이 계셨어요. 어머, 이분이 서연이 형제? 서연이랑 정말 닮았네. 앉아요, 앉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모, 지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연 씨 옆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날 가족으로 받아줘서. 민지 씨,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요. 30년 늦게 만난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제 그릇에 떡을 담아줬어요. 이모, 떡 꼭 먹어. 저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자리에 온기가.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먹었던 명절 음식.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지우는 제 무릎에 누워 잠들었고, 서연 씨는 제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 1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없어졌어요. 일주일에 3번은 서연 씨네 집에 가고, 지우는 제 집에도 자주 놀러 와요.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사돈 처녀같이 밥 먹어야지. 어느 날 서연 씨와 함께 그 병원 앞에 갔어요. 서울중앙병원. 30년 전 우리가 담요에 쌓여 놓여 있던 곳. 우리는 그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두 아이를 보내야 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하지 않기로 해요, 민지 씨. 응. 대신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 씨 행복해요? 응.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았을 때,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가족은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모, 이거 봐. 엄마, 아빠, 지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저. 우리 가족이야. 이모도 있어.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족. 평생 원했지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민지 씨 집에 걸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쌍둥이이고, 누군가의 이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